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안내를 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 지원 허브실의 이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사업 소개에 앞서 이 본 자료의 안내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본 공고 시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 안내서에 그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본 자료의 지원 과제수와 예산은 2021년 정부안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제수와 예산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사항도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과제의 신청을 원하시는 연구기관에서는 본 공고 안내서가 올해 한 12월이나 내년 1월에 공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세부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신규 과제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항의 주요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 R&D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 방향,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 R&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는 공공기술적 측면이 굉장히 큰 R&D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도 공공발주처가 많고 연구 목적 자체도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이런 전 주기적인 기술 개발 및 검증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 부처하고 크게 차별화되는 R&D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연구개발 예산 현황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라인이 정부가 20년도에 투자한 정부 예산입니다. 총 24조가 정부 전체에서 투자가 됐고요. 그 중에서 국토교통 분야에는 5,24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절대적인 비율로 보면 국토교통 R&D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이 큰 규모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2021년에는 국토교통 R&D 예산이 6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토교통 R&D에 관심을 갖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 중소기업의 매출액 신장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 분야의 많은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사업화가 있고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가 있습니다.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사업화는 대학이나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로 개선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시장 수요 및 요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시제품 제작을 하거나 신기술 인증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는 신규 과제로 18개, 예산 규모로는 57억을 지원을 했는데요. 21년에는 총 84개 과제에 265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년에 비해서 지원 규모가 거의 약 5배 정도 늘어났고 과제 규모도 18개에서 84개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산 규모나 과제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은 경쟁률 때문에 국토교통 분야 R&D에 지원을 못하셨던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기업분들이 국토교통 R&D에 참여도 하시고 기술 개발로도 성공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의 사업 추진 체계는 이 사업의 총괄은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전체를 돌봐주는 역할을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고 주관 연구기관으로 중소기업만 들어오셔야 되고요.
공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으로 정부 출연이나 대학 등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체계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사업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이나 1월에 공고 안내서에 나가는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의 추진 일정은 공고 안내를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 30일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 접수는 21년 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평가는 21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진행을 해서 과제가 한 4월 1일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21년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요, 저희가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을 하는데 모든 분야를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목을 지정해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품목을 지정을 해서 그 품목에 해당되는 과제를 지원을 했었는데 21년에도 저희가 품목을 새롭게 선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1년의 지원 품목은 사업 공고 시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국토교통 10대 중점 육성 분야를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트 건설, 스마트 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 이게 10대 중점 육성 분야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21년 신규 과제 지원 품목에는 이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될 예정이고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10대 중점 분야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10대 중점 육성 분야를 포함한 품목군을 넓게 지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고 안내서에 기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21년 지원 품목은 저희가 사업 공고 시에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그 21년 신규 과제에 스타트업에 대한 분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년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설립 7년 미만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 키움 사업으로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기준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기업 부담금도 다른 과제 같은 경우는 40%까지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스타트업, 중소기업 기술 키움 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업 부담금 비율이 25%로 경감이 되고요. 또 저희가 부채 비율도 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공공수요 연계 R&D도 확대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공 발주처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의 수요를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술의 스펙들을 먼저 정하고 그 스펙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실 수 있는 연구기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됐을 경우 그 수요기관에서 구매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R&D를 20년보다 21년에 훨씬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투자 연계 R&D도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는데요.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이 중소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민간 투자가 확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신규 지원하는 분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제에 처음 들어오시는 중소기업 분들을 위해서 꼭 중요하게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 자격인데요. 국토교통 R&D에 참여하려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셔야 되고요. 법인 설립 완료뿐만 아니라 사업 공고일 기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 연구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이나 위탁 연구기관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가능합니다. 또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들어오시는 곳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도 목적이지만 사업화
확산이 가장 큰 지원의 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업화 지원 컨설팅 기관을 용역 기관으로 포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중에서 연간 2천만 원 이내를 편성하셔서 사업화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간에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 결과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중소기업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6개월 이내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또한 납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토교통 R&D에 참여하시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민간 부담금을 25% 정도 부담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민간 부담금은 40% 이상입니다. 단 설립 7년 미만 스타트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 키움 사업에 참여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민간 부담금을 25% 이상으로 낮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크게 분야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분야는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존에 이제 중소기업 혁신기술 지원하는 내역하고 이번에 신설된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제,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기술에 지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돈이 다릅니다. 중소기업 혁신기술 분야에 지원하시면 저희가 총 정부 출연금 13억, 3년 동안 13억을 지원해드리고 21년 1차년도 연구비는 3.6억 이내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기술로는 17개 과제를 지원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설립 7년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3년 이내 총 정부 출연금을 4억 이내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21년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은 1.5억 이내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8개를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을 받으신 기업의 경우 연구비라든지 연구 내용을 보셔서 중소기업 혁신 쪽으로 지원을 할지 스타트업으로 지원을 할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출연연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의 기술 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 실시 의향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시면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쪽에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등록 특허 가지고 계신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간혹 개인 명의의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 명의의 특허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인 대표이사도 저희는 개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등록 특허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혁신이 아니라 스타트업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등록 특허뿐만 아니라 출원 특허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자인권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특허를 출원을 한 상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고 싶다 하시면 스타트업 쪽으로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게 원칙인데 신규 과제 신청 시에 기술 실시 의향서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정이 되신 다음에 협약 직전까지 기술 이전 계약서를 제출을 하셔야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입니다.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는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혁신 기술 지원이 있고 스타트업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수요처 연계와 민간 투자 연계도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중소기업 혁신 같은 경우는 역시 공공기술 이전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 정부 출연금 13억 원, 21년도 연구비는 3.6억 이내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21년도에 총 25개 지원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스타트업과 수요처 연계, 민간 투자 연계를 설명을 드리면 스타트업은 설립 7년 미만, 3년 이내 정출금 총 4억 원 이내에서 21년 연구비는 1.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해드리고 15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처 연계 같은 경우는 수요처 요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9개 내외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1차년도 연구비는 3.6억 드리겠습니다. 자, 민간 투자 연계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과제 접수일 기준으로 민간 투자가 완료된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저희가 3년 내 총 정부 출연금은 20억까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차 년도 연구비는 5억 원 이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민간 투자 연계는 21년도에 10개 내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지원을 하실 때 기존 중소기업 혁신 부분이나 수요처 연계, 민간 투자 연계는 등록 특허가 필수인데요. 여기에서도 스타트업 분야에 지원을 하실 때는 출원 특허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검토를 하시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연구비 규모도 고민을 하셔서 중소기업 혁신으로 지원을 할지, 스타트업으로 할지, 수요처 연계를 할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민간 투자 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제 접수일 기준으로 민간 투자가 완료된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과제 접수일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21년 2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21년 1월 말까지만 투자가 완료가 되면 이 분야에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R&D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분야인데요.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스타트업 창업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보유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 이쪽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공공기술, 대학이나 출연연 등에서 이전 받으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이쪽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업력, 그러니까 설립 7년 미만으로 제한을 한 대신에 연구비를 좀 낮췄고, 지식재산권 보유 조건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 기관과 함께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컨설팅을 받으실 계획은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에 포함을 시키되, 실제로 선정이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어떤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으실지는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실 당시에 꼭 연구기간까지 확정해서 들어오시라는 건 아니지만, 협약 후 3개월 이내 무조건 컨설팅 기간이 확정돼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혁신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한 과제 지원인데요. 중소기업의 매출액 신장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지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과제 규모가 가장 큽니다. 21년에 150억 지원할 거고요. 42개 내외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여기는 이제 업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 7년 미만인 경우도 이쪽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7년 이상인 경우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를 신청하시는 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대학 출연연에서 기술 이전을 받을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화 대상 기술이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간투자 연계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21년도에 총 49억 정도를 지원을 할 거고, 10개 내외로 하는데 3년 동안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원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3억 원 이상을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신권 또는 신권 발행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으로 저희가 인정을 했으니까 이런 지원 규모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기관이나 투자 유형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투자를 받은 기관이나 유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신청서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투자 요건이나 투자 적격 확인 여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처 연계 지원 같은 경우는요, 공공 발주처들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수요 조사를 미리 받아서 그 스펙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배정은 21년에 32억 배정해놨고 9개 내외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20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세계 수요기관 대상 시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 발주자 대상으로 21년도 기술이 필요한 기술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수요 조사가 끝나면 그 기술 수요 조사 대상 기관 중에서 예산을 지원할 9개 기관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 9개 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기술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고 안내서 때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스펙을 보시고 우리 기업이 이 수요기관이 원하는 스펙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가 3년 뒤에 끝나고 나면 그 기술 개발된 과제는 수요처에서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고를 하고 나면 중소기업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8개를 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는 기업도 주관이나 공동 위탁 연구기관으로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있어야만 주관 공동 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기업부설 연구소가 이미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설립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저희 신규 과제로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신규 과제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미리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립 7년 미만 기업의 경우 스타트업 R&D 지원 분야만 지원이 가능한지라는 질문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설립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R&D, 중소기업 기술 키움 사업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분야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7년 미만인 경우는 연구비가 3년 동안 4억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3억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야 또 그리고 연구비 이런 내용을 고민하셔서 어느 쪽에 지원하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설립 7년 이상이 된 기업은 스타트업 R&D는 지원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관 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이 등록특허 권리권자에 포함되어도 지원이 가능한지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주관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기관이 등록특허의 권리자로 포함이 된 경우는 아주 깔끔한 경우고요. 간혹 제3자가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는데 특허권자에 포함이 되어서 그 특허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하시지 않는 제3자가 해당 특허에 대한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또는 권리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셔야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시는 연구자 또는 관계기관이 아니라 제3자가 특허권자로 등록이 되어 계시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법인은 설립되었으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어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한 같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법인만 설립이 되어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공고일 기준으로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사업 공고일은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얘기를 못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치로는 20년 12월 말이나 21년 1월 초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위해 신규 채용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공고일 이전 채용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채용 연구원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채용이 된 연구원일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한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신규 채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R&D 지원금을 5억 원 이상 받으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 고용 의무 채용에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올해는 우리가 연구비를 3억밖에 안 받으니까 5억을 정부 출연금을 누적으로 받는 내년부터 채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국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 정부 출연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1차 연도에 무조건 의무 인원을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차 연도에 부득이하게 의무 채용을 못한 경우 최소 2차 연도에는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2차 연도의 최소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총 연구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차 연도에는 채용을 하셔야 저희가 의무 채용 기한인 최저 1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 출연금을 5억 원 이상 받으시는 경우 1차 연도에 3억 원만 받으시더라도 1차 연도에 그 의무 채용 인원 2명 또는 1명은 최소한 채용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스타트업 R&D 지원 분야의 경우 상업화 멘토링을 위한 컨설팅 기관의 참여가 필수인지, 또한 컨설팅 기관의 참여는 연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시는데요. 일단 스타트업 R&D 지원 분야로 하시는 경우 사업화 멘토링을 위한 컨설팅 기관의 참여는 1차 연도에는 의무사항입니다. 1차 연도에는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컨설팅 기관을 지정을 하셔서 무조건 용역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2차 연도부터는 주간 연구기관이 필요성을 결정하셔서 컨설팅 기관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1차 연도에 이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컨설팅 기관의 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요역 형태로 참여를 하면 되고요. 관련 비용은 2천만 원 이내로 연구 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타 민간기업, 중소, 중견, 대기업 모두 포함입니다. 타 민간기업의 보유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저희가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이전받은 기술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공공기관이란 대학과 출연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간 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공기술 보유기술 사업화가 아니라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민간기업 보유기술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권리 이전을 통해서 특허 원부에서 소유 확인이 가능해야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공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고 안내서를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일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내용은 꼭 공고 안내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 공고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홈페이지 들어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것 동시에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저의 공고 안내 소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한 이후에는 서류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계획서를 접수를 받고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서류들을 업로드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 안내서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21년도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사업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업 설명의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담당자의 직통 전화번호와 안내 이메일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저희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